이번 영상은 유라고 2학년 중간고사 대비 복습용 영상입니다.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그렇게 막 크게 장황하게 설명은 안 할 것이고요. 이 시가 나오면 딱 이 정도의 정보만 떠올려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상한영혼을 위하여라는 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의 상한영혼을 위하여입니다. 이때 상한영혼이라는 것은 쉽게 갑시다. 상처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영혼 고스트 아니에요. 살다 보면 상처받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위하여 어떤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조언, 어드바이스 해주겠다라는 거죠. 갈래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안 할게요. 성격 보겠습니다. 긍정적이다. 선생님 상처받은 영혼 현실이 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긍정적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미래가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미래가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견뎌야죠. 그걸 뭘 가지고 견딜까요? 의지를 가지고 견뎌야 된다는 거죠. 자, 제재입니다. 제재가 뭡니까? 시 속에 사용된 글감 재료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뭘로 썼다? 상처 입은 사람들로 썼다는 거죠. 그럼 이 시 속에는 다양하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표현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시를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 가장 중요하죠. 고통을 수용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 속에서 고통을 수용하는 모습이 드러날 거라는 거죠. 고통을 수용하는 모습을 어떻게 시적 화자가 형상화 시켰는지도 반드시 찾아야 할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현상 얘기를 먼저 해줘요. 그리고 그 자연현상에서 인간이 배워야 할 삶의 자세를 끌어내고 있는 거죠. 이 시인이 쓴 방법입니다. 1연과 2연에서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 새수는 돋거니 여기까지가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어떠한 자연현상을 끌고 왔느냐? 상한 갈대라고 했죠. 제목과 똑같습니다. 상한 영혼이라고요. 그런데 이 갈대, 자연물 갈대는 상처가 있어도요. 어떻다? 넉넉히 흔들린다고요. 흔들리는 게 뭡니까? 시련에 이렇게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넉넉히라는 부사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제가 뭐였죠? 수용한다고요. 고통을 수용하는 자세라고요. 즉 넉넉히 흔들린다. 아, 이게 바로 자연물이 고통을 수용하는 자세구나. 시인이 이거를 보고 고통 수용하는 자세를 떠올렸다라는 거죠.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밑둥을 잘린다라는 거 상처받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새수는 돋더라는 거죠. 자연현상. 새순이 뭡니까? 희망이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긍정적이라고 그랬죠. 이겁니다. 미래의 긍정적인 모습을 자연현상을 통해 읽어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 더. 뿌리 깊으면야 라고 했죠. 미래가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뿌리가 깊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의지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의지가 있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시인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흔들리자. 충분히 수용하자라는 겁니다. 상한 영혼이여. 이거는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련에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이 시인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원래는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앞뒤에 문장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도치입니다. 도치법을 사용해서 충분히 흔들리자라는, 즉 고통을 수용하려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충분히 흔들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통에게로 가자. 자.
청유형 어미를 사용해서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고통의 길로 가자, 수용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언으로 넘어갑니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이게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자연현상이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입니다. 아까 상한 갈 때랑 똑같은 거예요. 뿌리 없다, 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고이면 꽃은 핀답니다. 이때 꽃은 뭐가 될까요? 바로 희망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이 고인다라는 것은 뿌리 깊으면야랑 똑같이 되는 거고요.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요.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진다라는 겁니다. 이때 개울과 등불은 꽃과 같은 의미, 희망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러한 자연현상의 모습을 통해서 시적 화자는 또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자 고통이여.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가자! 함께 고통에 살 맞대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고통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고통에게 가자, 살 맞대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뭡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 의인법이죠. 여기서 의인법이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어딘들 갈 수 있다. 외롭기로 작정하면 지는 해가 문제라, 지는 해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장 표현 방식 보세요. 의문형이죠. 그런데 모르는 걸 묻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정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서리법이죠. 또 뭡니까? 문장 구조가 어때요? 거의 유사하죠. 이런 것을 이렇게 요즘에는 쓰죠.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반복이잖아요. 반복이니까 운율형성, 의미 강조. 어떤 의미 강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외롭기로 작정하면, 가기로 작정하면, 즉 마음만 먹으면, 다른 말로 의지, 내면적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것도 해결된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고통과 서름의 땅 헐헐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겠습니다. 자, 고통과 서름의 땅을 지나서 어디에 가자?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뿌리 깊은 벌판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더 이상 고통, 시련이 없는 곳입니다. 즉, 상처받았고 시련과 고통을 의지로 이겨내고 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여기에 서자라고 의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분다. 막아도 분다. 그러니까 영원한 눈물은 없어요. 영원한 비탄도 없다라는 거죠. 눈물, 비탄 다른 말로 시련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장 구조지요. 대꾸법 혹은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영원한 시련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시련의 시간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지금 현재 왔다가 아니고 오고 있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라는 거죠. 미래가 긍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내면적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마주잡을 손 하나는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라는 거죠. 무엇을?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누군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긍정적이니까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좌절하지 말고 그 고통을 수용하고 의지적으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이 시인이요, 의지적인 태도를, 의미를 점점점 더해가면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보세요. 고통에게로 가자. 아직 고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가자 고통이요. 살 맞대고 가자라고. 어떻게 의미상 가까워진 거죠. 살을 맞대고 가자라는 거니까. 여기서 뭘 읽을 수 있다? 점층법. 의미상 의미가 점점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적 화자가 이런 태도를 살고 나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라고. 고통에게로 가서 살 맞대고 함께 가서 마지막에는 그 고통이 없는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점층적 의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